투자의 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오늘 날이 정말 추웠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에도 찬바람이 좀 쌩쌩 불었는데 여러분 계좌는 무탈하셨나요? 어제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를 등에 업고 빨간불을 켰던 코스피도 오늘은 찬바람에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대응하기가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된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불릴 만큼 계속해서 내년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해왔기 때문에 연임이 된 이상 또 글로벌 시장과 우리 국내 시장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계속 필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 불안한 이슈 속에서 여러분의 속까지 또 타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또 시장의 큰 흐름을 보면서 주도주 발굴에 힘쓰셔야죠. 또 거기에 딱 맞는 전문가님 저희가 모셨습니다. 주도주 발굴과 또 추세 매매의 달인 반재혁 전문가님 모셨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철저한 전략 세워가시면서 투자 고민까지도 덜어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건데요. 그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4444, 숫자 4, 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또 이미 들어오셔서 시크릿 종목도 받아가시고 탁월한 매매 타점까지 잡아가신 분들의 계좌 수익으로 저희 전문가님의 능력 증명해 드려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먼저 시크릿 종목으로 공략해 주신 종목들 누적 수익률입니다. LG이노텍 65% 가까운 누적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한화투자증권도 59% 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55.5% 쌓아 올렸고요. JYP 엔터테인먼트까지 43% 넘는 누적 수익률 담아내네요. 오늘 또 한전산업은 장중에서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32.8%라는 누적 수익률 연출해내고요. 포스코엠텍 역시 28.3% 두 자릿수 누적 수익 가져가고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24% 이상 가져가고요. 2주 전에 주셨던 시크릿 종목이죠. 코리아센터 벌써 23.4%로 누적 수익률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크릿 종목 최근 상승률입니다. NC소프트가 41.6%로 최근 상승률 쌓아 올리고 있고요. 뉴는 41% 가까운 상승률 담아냅니다. 오늘도 탄력적 흐름 가져갔던 DB하이텍 최근 상승률까지 37% 훌쩍 넘게 가져가네요. 테스도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상승률은 14%에 육박하는 모습 연출해내네요. 이렇게 또 저희 시황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면요. 힘 있는 종목과 함께 여러분 포트에도 불기둥 상승 종목 담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DB하이텍과 또 테스를 이을 새로운 시크릿 종목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시크릿 종목도 받아가시고 매매 전략 담은 온라인 교육까지도 다 누려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4444, 숫자 4, 4개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시황 선생님 노란톡방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이후엔 참여 코드가 막혀서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성장성 있는 종목과 또 틈새 전략까지 전부 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흐름 알아야 주식 투자의 성공한다. 시황선생 반재혁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하고 어제 월요일 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었는데요. 그 흐름이 좀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만 오늘
날씨와 더불어서 굉장히 추운 그런 장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이 추운 장을 굉장히 뜨겁게 달궈줄 그런 시크릿 종목 제가 오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왜 뜨거운지는 이따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시고 좀 분위기가 좀 아쉽죠. 네, 오늘의 어제의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기관의 매도가 조금 좀 셌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오늘은 외인도 2,700억 정도의 순매수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500억 정도의 순매수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기관이죠. 기관이 거의 7천억 가까운 매도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 5,600억 거의 6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상을 오늘 매도를 하면서 어제의 상승분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 그래서 다행히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 상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좀 많이 아쉬운데 그 모습이 또 내일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네 이렇게 금융투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네요. 그래서 일단 뭐 금리 인상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한간에 좀 있긴 있고요. 그것은 내일 추이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네, 역시 외인은 매수, 그다음에 기관은 또 매도.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오늘 양시장이 썩 좋지는 못했던 모양이고요. 보시면은 기관 외인들이 이렇게 계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그 외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이해하려면 삼성전자를 봐야 된다고 했죠. 삼성전자도 오늘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외인들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연기금 포함해서 기관들은 순매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조금은 날씨만큼 많이 좀 춥지 않았나. 그래서 요런 날은 사실 저희 전문가들도 많이 당혹합니다. 왜냐하면 상승 종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 종목이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친한 분들은 오늘 종목 뭐 했냐 이렇게 서로 물어보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건 뭐 자세히 말은 못 드리겠죠. 그렇지만 오늘 어쨌든 그렇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뜨거웠던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도주의 흐름 이야기 드렸고요. 주도주의 흐름은 아니지라도 이럴 때 뭔가 빨간불을 지펴줄 만한 그런 종목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들이 오늘은 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수를 이어졌었고요. 그다음에 연기금이 최근에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습니다. 여기 그 코스닥에서도 매도를 많이 이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도 굉장히 코스피는 또 안 좋았던 것 같지만 코스닥은 더 안 좋았죠. 네, 그래서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나쁠 수만도 없고 그런 시장인데 우리가 잘 대응을 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 어제는 좀 하향 안정화되더니 오늘 살짝 다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1,189원, 1,190원 정도 이 정도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은 들어오고 있다. 일단은 그러면은 외인들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베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삼성전자를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지난주 사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방송에서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패턴이 약간 비슷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수요일 날 음봉, 그다음에 목요일 날 바닥 찍고 금요일 날 들어 올려주고 월요일 날 갭상승.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게 똑같이 연출됐죠. 목요일 날 바닥 찍고 금요일 날 상승, 월요일 날 갭상승.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그 횡보했었는데 오늘도 그럼 그대로 횡보할까 했는데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이거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복되는 것인데 들어맞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렇지만 또 시장이란 게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꼭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지난주에는 횡보, 여기서 이렇게 도지 형태 나오면서 횡보였는데 오늘은 좀 뺐어요. 좀 많이 아쉽고 아마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코스피 월봉을 보여드리면서 5개월 연속 음봉을 나타낸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한 예가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6개월 동안 음봉이 전개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뭐 3개월, 길면 4개월, 요정 3개월 또 이렇게 했었는데 요번에 4개월 연속이고
사실 이번 달까지 음봉이면 5개월 연속입니다. 지금 좀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지금 4개월 또는 5개월 동안 계속 내려가는 장세였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었을지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5개월 연속 또는 4개월 연속 음봉이었었다. 이달 들어서 약간 이제 양봉이 조금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도 이것도 뭐 지금 약간 빨간색입니다만 지금 거의 뭐 도지죠. 잘못하면 이대로 더 빠지면은 이거는 뭐 기관 탓이다. 이거 누구 탓을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제 외인들은 그래도 계속 사주고 있는데 기관들이 좀 안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그죠? 제가 최근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일단은 뭐 금리 때문이라고 오늘 얘기를 하면 일단은 내일 보면서 기관들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또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뭐 주변에 그 증권사에 근무하시는 제 아는 지인들도 좀 있는데 뭐 올해 이제 증권사의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익이 어느 정도 충분하다 보니까 이미 좀 배가 부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닌가. 솔직히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좀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얼마 안 남았고요. 12월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좀 우리가 연말 좀 따뜻하게 보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똑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이 최근에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렇죠? 코스닥 쪽은 진짜 너무나 좋았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다음에 월요일 날 어제 꺾이고 오늘도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기관도 코스닥 쪽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것만 있지는 않은 게 시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게임주 또는 뭐 이런 컨텐츠 우리가 좀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이런 종목에다가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조금 빠지는 흐름이 좀 나왔었는데 잘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말미에 제가 그 게임주라든지 요거 대응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좀 어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종목만 얘기를 하면 한두 건 떠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안 좋은 것도 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좀 그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사실은 이제 안 좋았죠. 그 뭐 파월 연준 의장이 연임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분은 공화당입니다. 공화당인데 좀 그래도 온건하죠. 그리고 사실은 바이든은 민주당인데 당은 다르지만 지금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게 중요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한꺼번에 바뀌는 게 굉장히 더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당연히 인물은 있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이제 부의장으로는 안 치고 대신에 연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중대한 일이 있으면은 당을 초월해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우리가 조금 많이 요즘 아쉽죠. 그래서 뭐 대선 정국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만 너무 민감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주식 시장도 좀 챙기지 못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아쉬움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그 나스닥이 사실은 이제 최고치를 찍고 좀 빠졌습니다. 그렇죠? 오전에 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연임되었다. 이분은 그래도 굉장히 온건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았어 하면서 싹 올랐다가 역시나 뭡니까? 그죠? 금리도 금리고 인플레도 인플레지만 뭐다? 올라갔으니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고 싶죠. 차익 실현의 욕구. 우리는 겉으로는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내가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고 이거는 누구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다른 이유를 많이 대죠. 금리 때문이다, 인플레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제 차익 실현의 욕구가 좀 강하지 않았나 싶고요. 역시 뭐 최고치 찍고 좀 한번 좀 흐르고 그 다음에 다시 최고치 찍고 이런 흐름. 굉장히 뭐 제가 볼 때는 좀 자연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밑으로 빠지면 무슨 더 조정이 있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이 정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쵸? 사실 이게 더 컸죠. 사실은 우리한테는 왜요? 삼성 하이닉스 이제 주도주가 반도체 종목이 섹터다 하면서 굉장히 어제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전 웬만한 종목들이 다 좋았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월요일 날 새벽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6%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좀 이거 보고 좀 덜컥 많이 했을 때지만 근데 주도주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땐 더 잘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많이 안 꺾이죠.
그리고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는 뭐 시크릿 종목 드렸던 종목들은 이런 시장에서도 강했습니다. 주도 섹터들은 어려운 장에서도 그렇게 빠지지 않고 강한 때는 더 강하고 이런 모습이 연출되었는데 오늘도 딱 그렇습니다. 어제만큼 많이 못 가서 조금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에 좀 아쉬워서 그렇지 오늘도 나쁘지 않았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이쪽밖에 올라간 섹터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다가 좀 뜨거운 핫한 그런 거 굉장히 너무 뜨겁죠. 사실 이것을 오늘 시크릿 종목 정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얘기인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이따 자연스럽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일본 시장은 어쨌든 뭐 양봉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대만은 역시나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거의 연동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 역시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역시 베이징 2022년 동계 올림픽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냉담하죠. 이런 것들이 시장 분위기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그러니까 선수단은 파견하지만 국가 사절단 그러니까 선수들은 개개인의 그동안 노력한 것이 있으니까 개인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는 축하하지 않겠다. 뭐 이런 뉘앙스가 풍기기 때문에 미국, 영국이 그러면 아마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다 보면 잔치는 벌여놨는데 손님들이 안 오고 하면은 좀 썰렁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상황이고 역시 주가에도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어쨌든 뭐 그거는 해외 시장이라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어제는 사실 이게 다 빨갰었거든요. 다 빨간색이었는데 오늘은 그나마 삼성전자가 그냥 그 정도 그러면 체면을 어느 정도 좀 채려줬고요. 나머지는 오늘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쩌다 또 셀트리온이 바이오가 좀 올라오는가 싶더니 그랬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주도주 섹터가 되냐 또는 바이오도 사실은 그동안 엄청나게 물려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눌렸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고 계신데 좀 바이오가 좀 올라올만 하면은 또 뭔가 악재가 한 번씩 터지고 계속 이렇게 올라오면 눌리고 이런 모습이 조금 자꾸 연출되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주도주의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눌림목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시장이 돌아서면 바이오도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그나마 좀 나은 편인 거고요. 코스닥은 더 안 좋습니다. 물론 시총 1위가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역시 셀트리온. 그래서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뭐 새로운 이야기는 솔직히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투심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좀 더 좀 조정의 폭이 깊었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 6번의 그 시총 6위 위메이드죠. 게임주의 거의 뭐 대장주처럼 계속 쭉쭉 올라가다 오늘 16%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안 좋을 수만도 없고 그래서 요것은 이따가 다시 말미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좀 날씨도 추웠는데 시장 분위기도 좀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크릿 종목 진짜 뜨거운 종목 가져왔고요. 네, 요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따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란톡 실시간 상황하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강의에서는 국내외 마감 시황과 또 차트 분석까지 세밀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시장의 흐름을 장 마감 후가 아닌 여러분이 거래하고 있는 실시간 장 중에 읽어내신다면 또 탄탄한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황 선생님의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계속 함께 하셔야 하는 거죠. 또 곧 이어서는요,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또 여러분 계좌에 불기둥 세워드릴 시크릿 종목도 소개해드릴 건데 방송 후에 노란톡방에서 정확한 종목 공개 당연히 해드릴 거고요. 전문가님께서 매매 타이밍까지도 온라인 교육으로 다 잡아주시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얼른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되는데요.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4444, 숫자 4, 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주도주도 받아 가시고요. 또 전략까지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이쯤에서는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시크릿 종목 함께 하시는 분들 최근 상승률 자랑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고 가시죠. NC소프트가 41.6%로 최근 상승률 쌓아 올리고 있고요. 뉴는 41% 가까운 상승률 담아냅니다. 오늘도 탄력적 흐름 가져갔던 DB하이텍 최근 상승률까지 37% 훌쩍 넘게 가져가네요. 테스도 오늘 장에서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상승률은 14%에 육박하는 모습 연출해냅니다. 이렇게 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움직이셨을 때 가져가실 수 있는 수익률이 방금 보신 것과 같습니다. 2주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 찍어낸 시크릿 종목 뒤를 이을 또 대박 종목 이따가 또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일장 주도주 잡고 또 오늘 손실분 만회하실 분들 얼른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시황 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는 방법 있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갖다 대셔서 링크 생성되는데요. 그 생성되는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 4444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또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매수 매도, 비중, 목표 또 손절가까지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이어서 다시 모셔보도록 하죠. 네, 뭐 시크릿 종목의 그 수익률을 보면 그 뭐 NC소프트라든지 뉴라든지 굉장히 최근에 강했던 게임주 또는 컨텐츠주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의 수익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흐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 주 어제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사실 그런 모습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상승률이 높았던 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늘은 좀 하락폭이 좀 컸었고요. 그렇고 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간 것 같지만 못 간 건 솔직히 아니죠. 다시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 종목들이 그 주도 섹터로 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DB하이텍 이 종목은 사실은 거의 뭐 11월 2일 날 제가 시크릿 종목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아마 제가 스티커스라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뭐 못 올라간 것 같지만 음봉입니다. 음봉이지만 0.53. 그래서 이거 이제 뭐 끝난 거 아니야. 뭐 벌써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이제 수급을 보면서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을지 또 못 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제 강한 반등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5%다. 뭐 거의 뭐 다른 종목의 상한가랑 맞먹는 그 정도의 임팩트가 있었던 하루였었고요. 하루 만에 갭으로 60선 위로 뛰어올랐고 오늘은 120선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역시 120선을 넘어가면 탄력적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요. 120선은 일단은 막혔습니다. 막히면은 저항선이고 올라가면 지지선이 되고 이런 역학관계가 좀 있고요. 이게 뭐 상승률은 뭐 어쨌든 뭐 올라가긴 했는데 일단은 아까 요거죠. 어제 월요일도 570만 주를 외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500만 주 가량을 외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액으로 따져보면 얼마일까요? 이게 도대체 얼마를 외인들이 매수를 했겠나요? 오늘 금액이 75,300원이니까 대략 75,000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500만 주 대략 계산해 보면 거의 3,500억 정도 나올 겁니다. 대략 그냥 간단하게 계산하면 7호 35니까 물론 더 되겠죠. 3,500, 3,800 정도, 3,800억 정도를 외인들이 매수를 했어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그 매동을 보면서 외인들이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한 금액이 2,700억입니다. 거의 2,800억인데 삼성전자만 3,800억, 3,700억 정도 매수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나만 빼면 나머지는 매도라는 말도 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진짜 외인들은 삼성전자의 진심이다. 요즘 말로 삼성전자의 진심이다. 거의 뭐 이렇게도 말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에서 매수한 게 2,8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삼성전자는 3,700억을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빼면 나머지는 매도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됩니다. 삼성전자에 거의 몰빵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죠. 어제도 3천, 그러니까 어제 오늘만 합치면은 거의 7천억 정도입니다. 7천억 정도를 삼성전자에서 매수를 했는데 과연 여러분 같으면 물론
우리가 뭐 액수는 좀 단위 좀 틀리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억을 가지고 있는데 7천만 원을 이 삼성전자 샀어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죠. 그래서 외인들은 삼성전자에 지금 진심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 근데 오늘 사실은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기관들이죠. 그래서 어제만 해도 기관하고 외인들이 쌍매수를 해주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오늘 기관들이 좀 매도세가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 그게 투신이죠. 투신 쪽에서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같이 이렇게 가졌으면 좋을 텐데 이제 금리 때문이라는 얘기도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이 추가적인 탄력이 좀 약간 둔화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연기금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네요. 그래서 뭐 올해 물론 수익률이 굉장히 아마 좋을 거예요. 기관들이 수익률이 좋지만 또 우리 보면은 그 월봉 보면 아시죠? 이게 4개월 동안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정 받으면서 주식시장이 움직이진 않지만 그래서 조금은 좀 유종 의미를 거두면 좋지 않을까. 또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요. DB하이텍 이거는 뭐 제가 DB하이텍 12월 2일 날 시크릿 종목을 드렸었는데 요즘 워낙 DB하이텍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뭐 제가 원조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12월 2일 날 시크릿 종목 드렸다. 뭐 이야기 좀 드리려고 요 장면을 캡처를 했네요. 하이닉스도 오늘은 올라가다가 조금은 빠졌어요. 0.42. 사실 좀 올라가다가 좀 빠졌는데 그러면 하이닉스도 좀 겁나시겠죠. 그래서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게 아직은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근데 주식을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올랐는데 빠지면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할 자리인지 걱정하지 않을 자리인지 다시 한번 보면요. 일단은 제가 121선을 넘고 나서 그래서 5일선이 120선 위로 올라가는 골드 크로스가 나오면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어제였어요, 바로. 어제 하루 10% 이상 거의 뭐 8% 상승을 했었는데 마감은 7%대였죠. 상승했고 오늘은 그거에 비하면 좀 빠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파란 게 나왔으니까 파란 모습 보이니까 덜컹 겁이 나죠. 그렇지만 이렇게 탄력적인 흐름이 나오고 나서 보통 2, 3일 쉬어가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5일선이 올라가고 이게 좀 주가 하락 조정받고 그다음에 5일선 만나면 다시 이게 추세가 살아있다면 다시 튀어 올라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례가. 물론 시장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면 주도주의 어떤 섹터라고 하면 이렇게 5일선에 맞닥뜨리면 다시 한번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보면은 역시 제가 일단 차트만 봐서도 일단은 아직은 뭐 이렇게 위험 자리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다 수급을 보면 역시나 이렇게 외인들의 순매수. 물론 오늘 기관의 매도는 좀 아쉽죠. 어제도 순매수가 굉장히 좋게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유난히 기관의 매도가 좀 많았다. 아까도 보면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3,700억 정도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닉스도 이 정도 매수했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매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다? 파란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매수 많이 했다고 하는데 파란 종목 많았죠. 그러니까 그것도 외인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만 집중적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만 주도적으로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여타 기업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빠졌겠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주도 섹터는 강합니다. 올라갈 때는 더 잘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조금밖에 안 빠져요. 이것만 봐도 수급만 봐도 어느 정도는 이게 좀 드러나는 부분이지 않나 좀 싶고요. 오늘 뭐 기관의 외도는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연속적인 외인의 순매수 그리고 삼성전자의 어떤 수급을 봤을 때 외인들은 여기에 진심이다. 7천억, 8천억을 사실 뭐 그저까지 하면 더 많겠죠.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것을 그게 망가지는 거 보고 싶지는 않겠죠. 설마 치밀한 계산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거대한 금액이 들어왔을 때는 다 계산된 플레이가 아닐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금방 무너지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또 반가운 게 있네요. 그죠? 여기는 연기금이 그래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보다 가벼워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실적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 준다는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겠죠. 네, 그리고 DB 하이텍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벌써 바닥에서 60.98%, 이제 뭐 시총이 뭐 4조, 3조 정도 됩니다만 놀랍죠, 그렇죠? 근데 제가 좀 뭐 자랑을 또 저도 해야겠죠, 저도 요 자리에서 요 자리. 아까 하이닉스도 120선이 5일선이 120선 위로 올라오면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듯이 이때는 아직은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긴 전이었습니다만 일단은 움직였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미국 시장이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어요. 근데 우리 시장 못 갔죠. 삼성전자는 코스피 연동되다 보니까 더디게 하고 하이닉스는 그나마 좀 하는데 물론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근데 난 이거보다 좀 더 수익률이 좋은 걸 원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가벼운 종목. 가볍다고 해서 시총이 작은 게 아니죠, 절대로. 그래서 국내 유일의 파운드리 업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 좋을 수밖에 없죠.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오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5일선이 120선 위로 올라가는 이 자리. 그게 11월 2일이었어요. 벌써 이제 3주고 이제 4주가 됐는데 그때도 뭐 사실은 뭐 지수가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최근에 탄력적인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제 좀 꼬리 달리면서 그동안 물리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제 노란톡의 회원이신데 그동안 이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이 시크릿 종목 드린 거 보고서 너무나 반가웠대요. 이제는 좀 아셔도 되겠다 하셨는데 어제 차익 실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뭐 차익 실현하신 거는 다 탈출해서 차익 실현은 잘 하셨는데 근데 어쨌든 뭐 이 종목은 뭐 일단은 뭐 실적이라든지 실적, 차트 그리고 수급 완벽하다. 1, 2주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었습니다. 완벽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판매 가격까지 인상했다. 비머블이. 그리고 그런데 그 수급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죠. 이렇게 웨잉하고 그다음에 기관이 살짝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만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 아직도 매집입니다. 아직도 매집. 아직도 충분히 사실 뭐 60%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배가 부를만도 한데 아직도 배고파.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갑자기 시장이 뭐 큰 변화가 있어서 급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죠. 희박하다고 보고 이런 종목을 사실 뭐 대체할 만한 종목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쉬워서 드릴 말씀이고요. 그리고 뭐 자세히 뭐 그 기관의 매동을 보면 연기금이 여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투신이 좀 많이 좀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이 부분은 내일도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관도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은 뭐 매수 매도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일찍 차익 실현했어요. 근데 아쉬워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종목을 테스라는 종목도 드렸고 근데 사실 그 비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라는 맥락에서는 사실 요 종목 어버브 반도체가 더 맞지 않았나 좀 싶긴 한데 그래서 좀 지난주에 좀 그래서 테스가 조금 못 갔을 때 제가 그럼 이 종목 보셔라. 왜냐하면 이 종목도 예전에 제가 세큐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총도 좀 가볍고 근데 이 어버브 반도체는요. 어버브는 뭔가 위에 있는 그죠? 반도체 위에 있는. 근데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공장이 없어요. 그래서 팹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은 가전제품이 요즘 ITO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했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는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서 사물과 연계가 됩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핸드폰만 이 안에 CPU가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그 각종 가전기기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가전기구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MCU,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요 MCU를 설계하고 이런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사실 이게 뭐 가격이 굉장히 좀 비쌌어요. 뭐 100만 원대 이상 올라가고 했는데 요즘은 뭐 2, 30만 원대도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좀 만족스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서 가전용 그리고 최근에는 차량용 올해 현대자동차 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관련돼서 어버 반도체가 뭐 있죠. 앞전에는 아마 굉장히 더 큰 그런 탄력도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상한가도 아마 예전에 갔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바닥 찍고서 돌리는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윗꼬리 그리고 또 말씀드리죠. 5일선이 12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2% 상승했어요. 뭐 반도체 종목도 오늘 못 간 종목도 많았습니다만 이 종목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 가벼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고요. 네, 뭐 가볍다 보니까 뭐 개인들이 좀 들어 올렸네요. 그리고 뭐 테스도 제가 뭐 시크릿 종목 드렸던 종목이고요. 이것도 역시 120선 위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루어졌네요. 이재용 부회장 뭐 아시죠? 20조 파운드리 투자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좀 뭐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 또 이 얘기만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반도체 얘기는 그만하고요. 주도 섹터니까 뭐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늘의 시크릿 종목은 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반도체 얘기만 했어. 그죠? 너무 그동안 게임 얘기만 했어. 또 컨텐츠 얘기만 했어. 그래서 조금은 다른 얘기하고 뜨거운 종목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종목이에요. 왜요? 핵융합에 관련된 종목입니다. 핵융합. 그래서 사실은 어제 그 핵융합을 시연하기 위해서는 1억 도씨 상상이 갑니까? 1억 도씨? 상상이 안 되죠. 1억 도씨. 태양보다 더 뜨거운 온도입니다. 태양은 중력이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더 낮은 상태에서 핵융합이 발생하는데 지구는 중력이 그보다 작죠. 사실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는데 물리가 너무 어려서 사실 잘 못했어요. 근데 이런 거 설명하니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핵융합 에너지 K스타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한 업체고요. 그리고 최근에 핵융합과 관련돼서 굉장히 탄력적인 흐름의 모습을 나타낸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상한가까지 간 종목도 있어요. 근데 이 종목은 오늘 살짝 윗골이 좀 달렸죠. 바닥을 기다가 바닥 상태에서 윗골이 달리는 상태. 그리고 그 예전에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거래량이 좀 튀었어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확률이 낮다 높다? 굉장히 높다. 이렇게 바닥 상태에서 거래량 튀고 그다음에 윗골이 달리고 그렇죠? 하루에 들어 올리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버거운 상태. 그렇지만 이게 좀 더 매집이 되면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일단 뭐 차트만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었는데 원래는 이 업체가 전력 공급에 필요한 전기 제어 장치, 그러니까 전력과 관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전기 전력하면 생각나는 종목이 뭐죠?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이 언제 탄력이 많이 나왔나요? 원자력 관련이죠. 그래서 원자력은 핵을 분열을 시키는 거고 이거는 핵융합입니다. 반대예요. 근데 이게 좋은 것은 뭐다? 방사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원자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사능 때문이죠. 근데 이 핵융합은 방사능이 방사가 되지 않아요. 그렇고 근데 아직은 이제 이것을 이제 상용화하기는 조금 이제 연구 개발에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한 2026년도 정도 K스타에서 계속 이렇게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어제 30초 동안에 1억 도씨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30초 동안 근데 작년에는 20초를 유지했어요. 이제는 30초예요. 그래서 계속 기술은 이제 진보하고 있는데 뭐 할 얘기는 좀 많은데 그래서 요 얘기는 좀 앞으로 계속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핵융합이 좀 뜰 수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인터넷은 없어도 못 살지만 불편하지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전기 없으면 못 살죠. 그래서 원자력 또는 이런 관련들이 계속 관심 받는 이유가 그렇지 않나. 이것은 그리고 원래 이 종목은 원자력 관련도 되긴 합니다. 사실은. 그랬었는데 지금은 핵융합으로 말씀드리고요. 시총은 한 2,500억 정도. 좀 가볍죠. 어제는 좀 무거운 종목들에서 오늘 가벼운 종목. 그리고 오늘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매수가 있었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어떤 더 테마성 있는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 많아요. 근데 이 종목은 일단은 실적도
양호하고 준수하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예,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드릴 말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약간은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우리 아나운서께서 힌트도 주시고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강의에 이어서 시크릿 종목 힌트를 드릴 시간인데요. 방송 이후에는 또 노란톡방에서 종목 공개도 해드리니까요.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분들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4444 숫자 44개 입력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말 힌트 드릴 건데요. 오늘 힌트는요, 총 5글자입니다. 5글자. 근데 앞에 3글자와 뒤에 2글자로 나눠서 드릴게요. 오늘도 전문가님과 합작으로 해서 힌트를 드릴 건데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3글자 힌트 먼저 첫 번째로 드릴게요. 전문가님, 오늘 바람이 진짜 세게 불었는데 안 추우셨어요? 추우셨죠? 오늘 날씨 많이 추웠어요. 그쵸, 진짜 추웠어요. 저도 너무 나가기가 싫었는데 내복을 2개나 껴입고 일단 나가긴 나갔습니다. 근데 또 세상 나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거리에 바람이 워낙 많이 불었다 보니까 은행잎이 우수수수 떨어져서 노란 빛으로 물든 거리가 저를 또 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금으로 뿌려놓은 거리에 제가 괜히 부자 된 것 같고 금으로 깔아놓은 거리 그냥 금 막 지려밟는 느낌 들면서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그래서 전문가님도 내일 오전이나 뭐 점심에 노란 빛으로 물든 거리를 한번 산책해 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황금 드는데 빛으로요. 네, 황금 빛으로 물든 네. 거리를요. 어떠세요?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떤 거리요? 어떤 거리를 걸으실 건가요? 황금 빛으로. 빛으로 네. 물든 거리. 네. 네. 첫 번째 힌트. 저희가 좀 강조를 드렸죠. 앞에 3글자. 내일 전문가님께서 황금빛, 노란 빛으로 물든 거리를 산책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 자, 2번째 힌트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왕년에 나이트 좀 다니셨나요? 나이트 좀 가보셨나요? 네, 뭐 춤 안 좀 가봤다고 추셨어요? 하면 거짓말이겠죠. 네, 그렇죠. 네. 뭐 다녔다는 아니겠지만 가보긴 하셨죠. 네, 우리 세기 말에 우리나라를 뒤흔든 춤이 있어요. 춤. 이 춤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 춤이 오늘 시크릿 종목 힌트 2글자, 뒤에 2글자에 아주 또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세기 말에 또 정말 힙했던 춤인데 요즘은 배우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이정현 씨, 가수 이정현 씨가 네.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던 춤 이름입니다, 일단. 그리고 또 지금은 이종 격투기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씨름 선수였던 최홍만 선수가 씨름 경기에 이기면 세리머니로 꼭 이 춤을 춰서 골리앗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어요. 네, 이정현 씨는 기억납니다. 여전사라는 별명을 갖고 네, 있고요. 네. 뭘까요? 춤 이름?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이거죠. 네. 테크노. 뭘까 이름? 예. 맞아요. 네. 테크노 전문가님 춤 이름 바로 맞춰주셨어요. 아무래도 나이트 좀 가보신 것 같아요. 아하. 테크노 맞습니다. 테크노는 3글자고 일단 오늘 시크릿 종목 뒤에 2글자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2글자가 오늘 종목의 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 종목 힌트 2개 드렸습니다. 첫 번째 힌트, 앞에 3글자 힌트는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져서 노란 빛으로 물든 거리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뒤에 2글자 힌트는 전문가님이 나이트에서 잘 추시던 춤, 테크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 보시면서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시고요. 전문가님 종목만 알고 가시기보다 또 가장 중요한 매매 타이밍까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시황선생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카메라 갖다 대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생성됩니다. 참여 코드는 4444 숫자 44개 입력하시면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서둘러서 들어오시고요. 저희는 전문가님 마지막 강의로 이어서 모셔보도록 하죠. 네, 오늘 요 섹터의 종목들이 굉장히 핫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크릿 종목은 여러분들이 또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아마 이런 이유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이 종목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닥에서 이제 피리치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확률이 높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죠. 오늘 모비스, 사실 이 모비스는 시총이 782억, 오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만 시총이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은 너무 시총이 적으면 여러분들이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항상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참고사항으로 모비스, 현대모비스 아니라 그냥 모비스예요. 모비스 이 종목은 가속기 또는 핵융합.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핵융합이란 것은 일단은 앞으로 제가 이게 자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자력을 반대하는 이유는 방사능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전력난을 때문에는 좀 뭔가 필요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는 이 핵융합이 앞으로 미래의 발전, 어떤 전력의 공급난을 해주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서 30초 동안 30초가 되게 말은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1억 도시를 30초 동안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1년 동안 진보한 게 20초에서 이제 30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1분, 2분 이렇게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 2026년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사실은 저희가 뭐 전기차도 처음에는 테마였죠. 사실은 이 종목은 아직은 테마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뭐 본격화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력난, 그러니까 석탄, 석유 안 떼도 충분히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에서도 어떤 선진국의 도열에 서지 않을까라는 이런 희망을 갖게 하는 종목일 수 있는데 아직은 테마입니다. 분명히 아직은 테마예요. 이걸로 해서 수익이 많이 방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익이 많이 매출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까 제가 시크릿 종목 드린 종목은 그 외에도 전력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꽤 괜찮은 회사이고요. 그리고 아직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한 회사들은 그때그때 부지 좀 타겠죠. 그리고 앞으로 정책 그 테마를 좀 탈 수도 있는 부분은, 그래서 시장이 어려울 때는 이런 종목도 한번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모비스는 시총이 가벼워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이 나왔다. 그렇죠. 거래량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요거과 관련된 것 중에서가 다원시스가 있었죠. 다원시스는 이미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온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 이미 거래량이 여기서 떴죠. 거기서 텄고, 그래서 이미 벌써 한 보통 두세 배는 좀 최소 2배 이상 뛰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핵융합 전원장치를 제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도 테마를 탔죠. 그리고 제가 시크릿 종목 드린 종목은 사실은 K스타에 관련돼 있지만 아직 크게 타지는 않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것이 앞으로 테마가 형성된다고 하면 충분한 상승 탄력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다원시스를 보면 일단은 뭐 외인들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관은 좀 매도가 좀 많습니다. 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핵융합에 관련돼서는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 싶고요. 사실 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으면 위메이드라든지 뭐 게임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좀 좋았다가 오늘 좀 많이 빠졌죠. 그렇지만 120선에서 이 지지 여부를 좀 잘 확인해라. 아까 제가 노란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120선에서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주의를 해야 되면은 위메이드 공매도가 아직은 많지는 않은데 공매도 대체 잔고가 좀 더 늘어나왔던 부분이 조금 많이 우려된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빨리 됐네요. 네, 오늘 이도록 마치도록 하고요. 노란톡에서 마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추운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건강 각별히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